반갑습니다. 한국 미쓰비시 전기 오토메이션의 이동훈이라고 합니다. 지금 여기 AI 자율 제조 혁신 포럼에 첫 번째 날 첫 번째 시간부터 오시느라 조금 졸리시기도 할 거고 집중하시기 어려우실 수도 있긴 하고요. 혹시 아침 안 드시는 분들은 조금 힘이 없어서 듣기가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배도 고프시고 하시고. 그래서 제가 오늘은 조금 흥미로운 주제로 가져와서 이야기를 한번 드리려고 하는데요. 앞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Empowering Manufacturing with Intelligent Data Tool 이라는 주제로 제가 오늘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만 들으시면 조금 어려우실 수는 있는 내용이신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제조 현장을 얼마나 더 스마트하고 똑똑하게 만들 수 있을까 하는 데이터 활용법에 관련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이 아마도 제조 현장에 관련된 종사자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여기에 오셨을 때 갖고 계셨던 고민거리들에 대한 내용을 조금이나마 여기서 이 시간을 거쳐서 아이디어나 인사이트를 얻어가시는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미쓰비시 전기의 이제 소개부터 한번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 미쓰비시 전기는요, 일본 도쿄에 본사가 위치해 있고요. 작년 기준이죠. 2014년 기준으로 총 매출액 5.2조 엔, 그러니까 하나로 환산하면 약 50조 원 정도의 연결 매출액을 가지고 있고요. 제가 소속이 되어 있는 한국 미쓰비시 전기 같은 경우에는 이 안에서 약 28.2% 정도 FA 시스템 사업 분야에서 FA 취급 관련 제품, 공장 자동화 제품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FA 시스템 사업 분야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시면 앞에 보이시는 화면과 같이요. 제어, 구동, 로봇, 배전, 가공기, 그리고 네트워크, 마지막으로 시스템까지 제조 현장과 관련된 모든 제품들을 라인업해서요. 고객들의 제조 현장에 대해서 서포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FA 제품들은요. 여러 가지 산업 분야에서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처음부터 시작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최근에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반도체,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이런 디지털 제조 분야부터 시작을 해서요. 식품, 음료, 의약품, 그리고 자동차 배터리 분야, 더 나아가서는 이제 스마트 빌딩이라던가 물류, 데이터 센터 같은 인프라 분야까지도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저희 회사의 비전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활동을 토대로 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이시는 슬라이드는요, 이제 당사 FA 시스템 사업부의 글로벌 슬로건인 Automating the World라는 슬로건인데요. 여기 앞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슬로건에는 미쓰비시 전기의 최첨단 자동화 기술을 이용해서 조금 더 풍요로운 풍부한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미쓰비시 전기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저희는 제조기업의 지속 가능한 ESG 경영을 실현을 위해서 팩토리 오토메이션을 적극 추진하고 있고요. 단순한 생산 공정의 자동화를 넘어서 디지털화를 통해 복잡하고 다양한 제조 환경에 대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자율 제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제품들은 일본 내에 자사 공장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제일 처음 맨 위에 보이시는 화면이 메인 거점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이제 나고야 공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고야 공장은요, 1924년부터 삼상 모터 생산을 시작으로 해서 운용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작년 기준으로는 약 100주년이라는 이제 뜻깊은 역사를 맞이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신축된 신시로 공장을 비롯해서 카니 공장, 후쿠야마 공장 등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앞에 보이시는 이 모든 자사 공장들은요, 지속 가능한 제조를 실현하기 위해서 다양한 이니셔티브를 실현하고 있는데요. 다음 장부터는 저희 자사 공장에서 실행 중인 지속 가능한 제조 활동을 위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이시는 슬라이드는요, 현재 나고야 공장에서 추진 중인 로컬 5G 이니셔티브에 대한 내용인데요. 로컬 5G는요, 공장이나 병원 같은 한정적인 특정 범위 내에서 자체적으로 구축되는 네트워크 통신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특징으로는 초고속, 초저지연, 초대용량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무선이고요. 이 나고야 공장은요, 이 5G 테스트 라이센스를 취득해서요, 제조 현장에 특화되어 있는 5G 로컬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현재 실증 테스트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로컬 5G 기술이 만약에 실용화가 된다고 하더라면 제조 현장에 있는 수많은 배선들이 사라지게 되고요. 무선으로 스마트 센서, MR 기기, AMR 등을 연결해서 레이아웃의 영향을 받지 않고 유연 생산이 가능한 자율 제조가 실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디지털 전환 활동인 DX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최근 제조 현장에서는요, 생산성을 높이고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설계부터 운영, 유지 보수까지 전 과정에 있어서의 이 DX의 중요성이 상당히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미쓰비시 전기도 이러한 흐름에 맞춰서 설계 단계부터 제조, 그리고 현장 운영까지 일관되고 효율적인 데이터 활용에 대해서 다양한 기술하고 솔루션들을 도입하면서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요. 화면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먼저 모든 3D 데이터들을 라벨링을 해서 3D 시뮬레이션 상의 환경을 구축하고요. 그것을 통해서 사전 검증한 결과와 실시간으로 수집되는 데이터를 비교 분석해서 현장 조정 시간 단축과 유지 보수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내용은 탄소 축적 중립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탄소 저감 활동, 미쓰비시 전기에서는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제로화를 달성하기 위해서 구체적이고 조금 실용성 있는 탄소 중립 솔루션을 도입하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 IoT 플랫폼을 활용해서 철저한 데이터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장 내에서 소비되는 에너지를 가시화하고 분석을 해서 공장 내의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시키고 낭비되는 에너지에 대해서 최소화를 위해서 적극 힘쓰고 있습니다. 특히 가동되는 가동 데이터, 그리고 말씀드린 에너지 데이터, 이 두 개를 통합 관리하는 원단위 관리를 통해서요, 손쉽게 어디에서 낭비가 되고 있다, 이런 낭비 요소를 찾고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실현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앞에서는 조금 굵직한 내용들에 대해서 한 3가지 정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뒤에서는 조금 더 안쪽으로 파고 들어서 내용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프트웨어 디파인 팩토리라고 해서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해서 공장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것과 관련된 미쓰비시 전기의 제안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제 말씀만 좀 와다다다 쏘는 경향이 있어요. 첫 시간이다 보니까 조금 긴장을 해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만 드렸는데 제가 질문 하나만 드려볼게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아마 좀 제조기업이나 제조 관련 쪽으로 종사하고 계신 분들이 조금 많으실 것 같은데, 제조기업 종사자로서 이곳에 참석하신 목적이 있으실 거잖아요. 그죠? 그 목적은 무엇일까요? 좀 다르게 말씀드리면 이 SDF나 AI 자율 제조를 통해서 어떤 것을 궁극적으로 실현하고 싶으신가 머릿속으로 잠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잠깐 생각해 보시고 앞에 화면을 잠깐 봐보시면요. 앞에 보이시는 6가지 항목들을 제가 한번 추려봤어요. 이 6가지 항목들이 관련된 내용이 일반적으로는 머릿속에 잠깐 떠오르셨을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6가지 항목이 딱 보시면 좋은 말들은 다 가져와서 써놨구나 라는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실제로 실현할 수 있는 솔루션이 이제 SDF 관련된 솔루션이다 라고 하면은 당장이라도 그 솔루션들을 넣어보고 테스트해보고 POC 거쳐보고 도입해봐야 보는 게 좋겠죠. 근데 그런 도입을 하기 위해서는 제조 현장에서 필수적으로 요구가 되는 핵심 기술들이 한 4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그 4가지 기술을 제가 한번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4가지 기술은 첫 번째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디지털 트윈, IO 네트워크, AI 아날리틱스,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핵심 기술 4가지의 이름을 제가 딱 말씀드려도 조금 막막하신 분들 아직도 계시긴 할 거예요. 이 기술들을 어떻게 내가 적용을 시킬 수가 있는지,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을 해나가야 될지 막막하신 분들은 아직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미쓰비시 전기는요, 단계적으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추진 방안을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선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먼저 구축을 해야 합니다.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데이터를 수집한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시각화를 해서 눈으로 볼 수 있게 만들고 그 자료를 분석해서 최적화 단계까지 이루어지는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에 대한 활용이 중요하다 보니까 그 데이터를 최초에 수집할 때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게 되는데요. 제조 현장에 있는 가장 말단에 해당하는 말단 부분부터 관리 상위 단계까지 해당하는 모든 수준에서의 필요한 데이터들을 빠짐없이 수집해야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당연히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공간들이나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클라우드 컴퓨팅이 여기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와 더불어서 엣지 컴퓨팅 기술의 적극적인 활용도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추진 전략으로 진행된 이제 SDF 전략이 동일 라인 그리고 다른 공장까지 확대 적용이 된다면 진정한 의미의 이제 SDF 소프트웨어 디파인 팩토리가 완성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제가 여기서 잠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라는 말이 있고요. 외국에는 보이스 비 앰비셔스라는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살짝 통합해서 SDF를 위해서는요. 꿈은 크게 가지되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한 걸음씩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은 잠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내용은 SDF를 우리가 성공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앞에 보이시는 이 데이터 수집 및 분석 개념도를 보시면서 적용을 한번 시켜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단계적으로 여기서도 진행이 됩니다. 제일 첫 번째, 경영 이슈와 현장 이슈를 파악해야 돼요. 안에서 그 현장과 경영진의 이슈를 파악해서 어떤 방식으로 내가 SDF를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 문제점을 일단 파악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 문제점을 바탕으로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데이터가 수집이 되어야 하고 그 방식이 어떻게 수집이 되어야 하는지가 정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그 수집된 데이터를 시각화하고 분석을 진행하게 됩니다. 분석을 하게 되면요. 그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 개선 활동에 반드시 반영해 주는 것까지 필요하고요. 이게 이제 선순환 구조로 계속 돌아가게 되면서 현장에서 나온 데이터를 바탕으로 꾸준하게 개선이 이루어지게 되는 구조로 이루어지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런 SDF를 진행하기 위해서 저희 미쓰비시 전기에서 제안드리고 있는 KPI 지표로서 SMKL이라는 지표를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이 SMKL 지표는요,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장, 제조 현장에 대해서 손쉽게 현장 휴준을 진단할 수가 있고요. 내가 어떻게 바꾸고 싶다라는 이 목표한 설정까지 정할 수 있는 지표인데요. 이 SMKL은요, 16개의 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평가 지표로 가로축은 관리 대상, 관리 범위를 나타내고요. 세로축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활용도를 나타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SMK를 통해서 현재 우리 공장의 제조 진흥화 수준을 진단할 수가 있고 명확한 목표 설정을 통해서 내가 어디까지 도달하고 싶다, 어느 수준에 가고 싶다라는 걸 빠르게 평가를 해주는 자가 진단 지표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SMKL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궁금하신 분들은 앞에 있는 QR코드를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이 QR코드가 넘어간 저희 세미가 끝난 이후에도 저희 홈페이지에 이제 최근에 이제 런칭 중인 내용이라서 한 6월쯤에는 정식 오픈이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 표만 본다고 하더라도 저 표만으로 내가 어떤 걸 넣어야겠다, 어떤 핵심 기술이 필요하겠다, 어떤 요소 기술이 필요하겠다 이런 거는 모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미쓰비시 전기에서는 이 SMKL 지표에다가 제조 핵심 기술 요소들을 매핑을 해 두었어요. 그래서 내 수준을 판단하고 목표 설정을 했었을 때 그 목표 설정한 수준까지 도달하려면 이러한 제조 핵심 기술을 내가 도입할 필요가 있겠구나 라는 거를 보시고 바로 참고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SMKL 지표 안에서 같이 첨부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 나아가서 미쓰비시 전기는 이렇게 제조 핵심 기술이 그럼 저 핵심 기술 안에 어떤 소프트웨어나 어떤 솔루션들이 있는데 이런 궁금증이 생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 장에 보시면 미쓰비시 전기에서는요. 요런 미쓰비시 전기가 제공하고 있는 이런 솔루션들을 같이 한 번 더 매핑을 해서요. 해당 단계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미쓰비시 전기에 어떠한 솔루션을 넣을 수 있다. 어떠한 솔루션이 참고할 수 있다라는 이런 내용들을 같이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제조 현장 개선 활동을 하실 때 이 부분을 같이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보여드리는 내용은요. 여태까지 제가 데이터 계속 데이터 많이 말씀드렸었는데 그 데이터 활용에 관련된 아키텍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쓰비시 전기 솔루션과 이외의 기술들이 많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아키텍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데이터 활용과 관련된 내용을 조금 중점적으로 소개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실질적으로 고객들이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활용시킬 수 있는 소프트웨어, 인텔리젠트 데이터 툴들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는 장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제조 현장은 크게 3가지 페이지로 구분이 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이제 설계 개발 단계죠. 이 설계 개발 단계에서의 이제 주요 이슈 같은 거는 이제 프론트 로딩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서는 설계 개발의 단계와 그리고 조기 설치 같은 내용들이 이제 주요 이슈가 되게 됩니다. 이곳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이제 소프트웨어,
인텔리전트 데이터 툴 같은 경우에는 로직 시뮬레이터인 미러와 3D 시뮬레이터인 제미니를 미쓰비시 전기에서는 제안을 드리고 있고요. 두 번째 단계인 이제 생산, 실제 제조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질 수 있다고 느껴지는 생산 단계에서는요. 24시간 가동 안정화, 그리고 사이클 타임 단축이 이제 주요 이슈로 다뤄질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AI 외관 검사 소프트웨어인 빅시오, 그리고 스카다 소프트웨어인 제네시스 64를 제안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에서는요, 보수 보전 단계로 이제 사람 및 노하우에 의존하지 않는 유지 보전, 이제 유지 보수를 자동화시키는 것을 이제 메인 목표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이곳에서는요, AI 데이터 사이언스 툴인 마이랩을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렇게 제안만 드리면서 조금 간단하게 소프트웨어들을 쭈르륵 넘어갔어요, 그냥. 이런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여기 뒤에 이어지는 슬라이드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먼저 3D 시뮬레이터인 제미니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 제미니는요, 제조 컨셉 자체가 실제로 생산을 하기 전에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제조를 컨셉으로 개발이 됐어요. 그래서 3D 가상 환경에다가 레이아웃 설비를 넣어서 직접 저희가 만들어서 넣을 수가 있거든요. 넣어서 실제 사전 검증을 한다던가, 이미 기존 설비가 있는데 그거를 동작을 시켜서 실제 움직이도록 동작을 시켜서 사전 검증을 진행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전에 그 동작 제어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실제 문제가 없는지, 혹은 제일 처음에 설비를 제조하거나 아니면 기존에 있던 설비를 개조하실 때, 아니면 라인을 전체적으로 제작하시거나 그 라인에 대한 수정이 있는 경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 검증을 통해서 시뮬레이션으로 테스트를 해보고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한 이후에 실제 설계 이후 단계를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미니를 사용하시면은 제 작업이 없는 설계 최적화 단계를 이제 이룰 수 있는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로직 시뮬레이터인 미러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로직 시뮬레이터의 미러 같은 경우에는요, 가상 환경에서 소프트웨어의 시뮬레이션을 하는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미쓰비시 전기의 뭐 GX웍스 3나 제네시스 64 같은 소프트웨어하고 연결도 가능해서요. 연계된 제어 프로그램을 가져와서 그 제어 프로그램을 실제로 공장에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도 가상으로 이제 가상 환경에서 구동을 시켜보는 거죠. 그래서 프로그램의 연산을 통해서 그 연산 결과를 가져와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진행을 해보고, 개발 과정에서 사전에 그 프로그램 테스트를 진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프론트 로딩 자체를 굉장히 촉진시켜서 개발 기간을 크게 단축시킬 수가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이 두 가지 소프트웨어는요, 둘 다 소프트웨어인데 시뮬레이션 관련 소프트웨어예요. 로직 시뮬레이터랑 3D 시뮬레이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두 가지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는 서로 연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러를 통해서 프로그램에 대한, 제조 현장에 대한 프로그램을 사전 연산을 진행한 그 결과값을 가져와서요, 그 결과값을 3D로 시각화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 3D로 시각화시켰던 그 값을 기반으로 해서 사전 검증이 보다 정확하게 라인 전체에 대해서, 공정 전체에 대해서 진행할 수 있는 내용이 바로 미러와 제미니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AI 외관 검사 소프트웨어인 빅시오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 빅시오는 고속 고정밀의 AI 이미지 탑재 기술이, 이미지 인식 기술이 탑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업계 최고 수준의 빠른 속도로 진단 모델, 학습 모델을 생성할 수가 있는데요. 이 두 번째 특징은요, 기본적으로 이런 AI가 관련된 부분들을 진행하시려면 프로그래밍이 필요하다던가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소프트웨어는, 이 빅시오는 프로그래밍이 필요 없이 파라미터의 간단한 조작 및 설정만으로도 비전에 대한 전문 지식이 필요 없어요. 외관 검사 시스템인데, 카메라로 찍어서 사용하는 시스템인데 비전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어도 간단하게 AI 외관 검사 시스템을 구축할 수가 있는 소프트웨어입니다. 다음은 스카다 소프트웨어인 제네시스 64인데요. 제네시스 64는 아무래도 조금 접해보신 분들은 많으실 것 같아요. 제네시스 64가 아니라 스카다 소프트웨어는 여러분들, 많은 분들에서 이미 사용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이 제네시스 64 같은 경우에는요, 현재는 이제 예전과는 다르게 제조 현장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데이터들이 너무나도 많아졌어요. 그런 데이터들을 한눈에 보고, 한눈에 확인해서 제조 현장의 효율성을 최적화를 시키고 공장 가동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제네시스 64는 OT와 IT 데이터를 통합해서 그 통합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제조 활동에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는 스카다 소프트웨어로 사용이 되고 있고요. 현재 이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국내 유수 기업에서도 채용되는 사례들이 많이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인텔리전트 데이터 툴인데요. 이 데이터 툴 같은 경우에는 마이랩이라고 하는 AI 데이터 분석 진단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산업 현장에서, 제조 현장에서 AI를 한번 넣어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 좀 궁금하신 분들인데, 이 마이랩 같은 경우에는 AI를 넣어볼 수 있는 걸 굉장히 간단하게 도와줄 수 있는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간단하게 진행할 수 있냐? 보통 데이터 진단이나 이런 AI 관련된 솔루션을 넣어보려고 하실 때 전문가가 3명 정도, 3분야의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많이 하거든요.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의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고 현장에 어떤 데이터를 가져와서 쓸 수 있는지 아는 현장 전문가예요. 현장 담당자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가져온 데이터를 분석해서 어떻게 전처리를 한다던가 그런 과정을 거칠 수 있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두 번째가 되겠고요. 마지막 같은 경우에는 그 데이터를 가져와서 전처리가 데이터된 이 결과값을 통해서 실제 시스템을 구축시킬 수 있는 프로그래머, 이렇게 3가지 분야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 마이랩을 이용하시게 되면요, 그 데이터 분석 관련된 전문 지식이 아예 없다 하더라도, 전무하다 하더라도 현장 담당자만으로 AI 데이터 진작, 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구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 마이랩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제가 인텔리전트 데이터 툴인 제미니, 미러, 빅시오, 제네시스 64, 그리고 마이랩까지 한번 설명을 드려봤어요.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봤고, 이제 마지막 발표 챕터인데요. 간단하게 저희 미쓰비시 전기의 미래 전략에 대해서 저희가 비전과 이런 내용들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의 제조 현장은요, 예전과는 많이 다르게, 그리고 앞으로의 제조 현장도 많이 달라질 것 같은데요. 설계부터 시작해서 제조, 운용, 유지 보수까지의 모든 전 과정에 있는 데이터의 활용이 상당히 중요해졌어요. 그 생산을 하는 그 순간, 생산 공정 안에서만의 데이터를 활용하는 순간을 넘어서서 제일 처음에 설계 단계부터 트러블 슈팅이나 이제 유지 보수하는 요 단계까지의 모든 데이터의 활용이 중요해지는 순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쓰비시 전기에서도 예전에는 저희 미쓰비시 전기도 소프트웨어가 원래 있던 회사가 아니거든요.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회사가 아니고 이제 FA 제품이라든가 이런 제품들을 판매하는 회사였는데, 최근에는 소프트웨어도 많이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 개발하는 소프트웨어 안에서도 AI 관련된 제품들도 상당히 많이 차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쓰비시 전기는 이제 흐름에 맞춰서 더 많은 AI를 비롯해서 그 이외의 첨단 기술들을 이용한 소프트웨어들도 많이 개발되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추가될 여러 가지 솔루션들도 많은 관심과 기대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희가 미쓰비시 전기의 여러 가지 미래 전략이라던가 이런 내용들을 안내를 해드려 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발표는 저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데, 발표는 여기까지 마무리고요. 몇 가지, 한 3-4가지 정도, 3가지 정도의 안내사항만 몇 개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더 관심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내용 보시면요, 저희 미쓰비시 전기에서는요, 한국 이펙토리 얼라이언스라는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풍부한 노하우를 가지고 아니면 제조 현장에 관련된 기술력이 높은 이런 회사들과 함께 파트너십을 꾸리고 운영하고 있는데요. 일본에서는요, 2011년에 발족을 했고, 한국에서는 2018년도에 발족을 해서 올해로 7년차를 맞이하고 있는 파트너십 운영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희는 고객들한테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도 이 파트너사를 지속적으로 모집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과 이제 지원을 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따로 받는 거 이런 건 없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저희 홈페이지나 이런 걸 통해서 지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는 108사 정도의 회사가 저희가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같이 운영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부산 국제기계대전 안에서도 저희 이펙토리 얼라이언스 가입되어 있는 회사가 몇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아까 잠깐 들렸다 왔는데, 그분 회사들도 한번 들어보시면 이런 회사들이 있구나 라는 것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솔루션들 있잖아요. 이런 솔루션들, 최신 솔루션들을 실제로 현장에서 보실 수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 실제로 보실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저희가 이제 이펙토리 모델 라인이라고 하는 거를 현장에서 실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꽤 넓게 50m에 20m 정도의 모델 라인, 가상의 공간은 아니고 파일럿 공장을 이제 실제로 저희가 지어놨습니다. 지금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 모델 라인은 저희가 경기도 안산에 있는 SMIC, 스마트 제조 혁신센터죠. 이제 국가 공공기관이랑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곳에서 실제 운영을 하고 있고 사전 예약만 해주시면 누구나 방문해 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학생분들도 오시기도 하세요. 체험학습 같은 걸로. 그래서 방문을 해주시고 계시긴 하시거든요. 그래서 앞에 있는 QR코드를 통해서 방문해 주시고 사전 예약을 통해서 방문을 해주실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저희 세미나가 끝난다 하더라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을 해주실 수 있으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희가 이제 6월 5일에 저희 서울 코엑스에서 그 오토노머스 매뉴팩처링 월드 쇼라고 하는 AMWS 2025 전시회 및 세미나가 같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도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솔루션들을 가지고 이제 출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미나도 참석하고 이제 부스 참가도 하게 되는데, 이곳에 한번 오셔서 방금 말씀드렸던 이 인텔리전트 데이터 툴들에 대해서 직접 한번 체험도 해보시고 SMKL로 진단도 한번 받아보시고 그리고 선물도 받아가시는 좋은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쓰비전기 이동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